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국정 2인자로서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을 보좌했고 탄핵에 앞서선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헌재 공백을 꾀했으며 탄핵 심판에선 위증을 했고 탄핵 뒤엔 끝내 윤석열의 자리를 이어받으려 했던 인물. 그리고 계엄이 성공했으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독재 권력을 누렸을 피고인에게 구형된 징역 15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재판 중 가장 먼저 열린 결심 공판.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전단수 임무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을 수령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변호인이 그렇게 조언해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면서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선 자신의 입장을 늘어놨지만 국민 앞에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양양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 폭행과 괴롭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는 쉬는 시간조차 괴롭히며 보냈는데요. 피해 환경미화원을 쓰레기통 취급하며 담배꽁초를 던지고 줍게 하는 행동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떤 방법으로 괴롭혔는지 추가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가해자가 쓰레기 수거차를 일찍 출발시키자 환경미화원들이 이를 따라가랴 쓰레기를 주우랴 정신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뜀박질이지만 중간에 담배 휴식 시간 10분 동안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한 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두 대 와서 막 잠깐 쉬었다가 놀다가. 낙산사 주차장 뒤편. 하지만 이곳에서도 피해 환경미화원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미화원들의 담배꽁초를 모으는 재떨이통 담당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미화원이니까 이제 꽁초를 막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물병을 갖고 내려가지고. 하지만 가해자는 담배꽁초를 환경미화원에게 던진 뒤 이걸 줍게 했습니다. 몸에 이렇게 던질 때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발 쪽에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불붙은 꽁초를 몸에다 던지기도 했는데 모욕적인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쓰레기 봉투인 것 마냥 그 친구한테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해 공무원은 피해자를 모두 앞에서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이러고 저한테 던지거나. 친구들 앞에서 뭐 저보고 이제 뭐 쓰레기나 재떨이라 그러니까. 이른바 꽁초 셔틀은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됐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런 괴롭힘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불말이 폭행이나 속옷 검사 이외에 일상적인 괴롭힘이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졌는지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늘 피해 환경미화원들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격 조사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양양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경위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제때 이행했는지에 대한 감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고는 갑자기 욕을 하고 폭행을 시작하더니 대리기사를 밀쳐내고 운전을 했습니다. 60대 대리운전 기사는 안전벨트도 풀지 못하고 차 밖에 매달려 1km 넘게 끌려가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새벽 1시쯤 대리운전기사 62살 김모 씨는 대전 전민동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30대 남성 승객이 차량이 출발하자 갑자기 김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김 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차 밖으로 밀쳐냈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 밖엔 대리운전기사가 안전벨트에 걸려 있는데도 1.5km가량을 이동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폭행에 못 이겨서 저희 아버지가 문을 급하게 열고서 이제 안전벨트도 채 풀르지 못했으니까. 김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직 언론인이었던 대리기사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사고를 당하던 날엔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생계 위해서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너무 참담하죠.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서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km면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후회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음된 사고 당시 음성에는 승객이 대리기사를 때리는 상황 등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주변 CCTV엔 차량이 운전석 옆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얼마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문건이 대거 사내로 유출되면서 노조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MBC가 유출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직원 명단을 관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작성된 핵심 인력 선발 명단이란 제목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 인력을 관리하는 삼성의 리텐션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간부 4명과 사원 4명이 2월에 T3로 선정됐다고 나옵니다. T3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석 달 뒤 5월에 8명 모두 제외됐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3명은 휴직, 퇴직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5명 옆에는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해 3월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지급된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하란 겁니다. 노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사가 직원에게 약 8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해당 소송에는 전체 직원의 20%인 1,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소송 참여 직원을 색출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수를 선발하는 이런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HR 제외 의견을 줌으로써 불이익 처분을 했다라고. 25년 경영지원센터 승격심사 대상자란 제목의 또 다른 문건. 노조가 제시한 두 쪽 분량의 문건에는 승격심사 대상자 96명의 이름과 직책 등 기본 정보, 어학과 연봉 등급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비고란에 소송이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10명. 이들 모두 인사팀 HR 의견에 X표가 적혀 있습니다. 4명은 팀 추천 등급상 A+, 2명은 A라고 나오는데 인사팀은 X표를 제시한 겁니다. 노조는 여기 나오는 소송도 통상임금 소송을 말한다며 X는 인사팀이 승격 불가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실제 승진해서 누락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C는 소송이 통상임금 소송을 뜻하는지, 소송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 인사팀이 소송 참여자에 대해 승진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 물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부유층을 노리고 수십 차례 미행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하려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를 가리고 납치를 시도했지만 미처 가리지 못한 CCTV에 범행 장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26일 밤 9시 반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두 남성의 실랑이가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차 뒤로 숨는 듯했던 남성이 다시 나타나자 다른 남성이 놀라 달아납니다. 둔기를 피해 필사적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추격을 포기한 가해자도 현장을 벗어납니다. 가해자는 이곳에 주차된 차 문에 접착제까지 뿌려가며 피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이튿날 붙잡혔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한 30대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고 조금 놀라기도 하고. 가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휴대폰이 열리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에서 중국어 통화 녹음과 메모 수천 건이 나왔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범이자 사촌동생인 30대 중국인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범행 석 달 전부터 부유층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인천의 금은방업주가 첫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접착제를 뿌려 실명시킨 뒤 망치로 때리자는 대화까지 오갔습니다. 전기 충격기와 흉기도 미리 구입했지만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찾기 힘들자 대상을 중소기업 대표로 바꿨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주거지를 포함해 평소 자주 갔던 카페와 골프장을 40차례 미행했고 냉동 차량도 준비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에 앞서 CCTV에 접착제를 뿌려 가리기도 했습니다. 안매장할 장소를 사전에 물색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고 검찰은 이들이 거액의 몸값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하려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